여러분, 블로그를 시작하는 100명 중에 95명이 6개월 안에 전부 포기해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로그를 만들어 두셨는데 방치해 두셨거나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서 꼭 꿀팁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나루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블로그 초기 세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만 키워두면 저처럼 무료로 맛집을 다니고 원고료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SNS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시작하셨다가 방문자 수 유입이 적어서 또는 수익화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이런 실패를 방지하고자 처음부터 제대로 블로그를 세팅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첫 걸음부터 잘 떼셔야 하는데요. 블로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독성 좋은 디자인? 잘 구분되어 있는 카테고리? 잘생긴 프로필 사진? 세 개 다 전부? 아닙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블로그는 독자들이 검색으로 찾게 되더라도 검색하고 정보만 얻고 바로 이탈을 해버립니다. 알고리즘에게 나는 이런 블로그야! 이렇게 바로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시작 전에 바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아니면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총 메모장에다가 3개 정도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로 6개월간 꾸준히 내가 글을 쓸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브랜드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아지 훈련사 라든지 본인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블로그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후기성 블로그입니다. 예를 들면은 IT 제품 후기, 부동산 임장 후기, 맛집 탐방, 여행 후기도 있겠죠. 실제로 다녀온 경험이나 체험을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꽤나 좋아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네이버라는 이 플랫폼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적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후기성 블로그로 하시면 스타트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성 블로그인데요. 예를 들면 재테크, 건강, IT, 리빙, 게임, 원예 등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정보성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제를 정하면은 굳이 체험을 하지 않고도 검색으로 간단하게 글을 작성할 수 있어서 계속해서 글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시작 전에 위 3가지 유형 중에 어떤 걸로 선택할지 먼저 계획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맛 표현도 잘해요. 그래서 맛집 리뷰를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카테고리를 정했어요. 그럼 그냥 맛집으로 시작하셔도 좋긴 한데요. 너무 맛집을 쓰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조금 특별한 모습을 보이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광범위한 주제로 맛집을 잡기보다는 국밥충님처럼 국밥만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음식에 좀 깊게 파고드는 그런 형식으로 가시면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맛집을 시작하실 때는 구체적인 테마를 잡으시는 게 좋고,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지역 관련 맛집 전문 블로거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좋겠죠. 이렇게 특화된 주제를 잡는 이유는 알고리즘에서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전문성 점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도 이 사람은 이 지역 전문이구나 이렇게 신뢰성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반드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6개월 동안 꾸준히 글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신 분들도 그냥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시작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한 카테고리를 잡고 꾸준히 해보신 다음에 재미있는 게 생기면 그쪽으로 좀 바꿔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하고 싶은 카테고리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돈 되는 카테고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카테고리는 진입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수익화를 하고 싶고 난 체험단을 바로 하고 싶어 하면 맛집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맛집 블로그가 당첨이 되기가 쉽고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식비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체험단이 당첨이 되기 쉬운
맛집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하면 인플루언서 전용 블로그를 만드시면 되겠죠. 한 사람당 네이버 아이디 3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도 3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블로그 정체성을 찾으셨다면 이제부터 블로그 세팅에 들어가야겠죠.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디자인 스킨은 그냥 가독성이 좋은 스킨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프롤로그에는 이미지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런 프롤로그로 만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글을 읽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엔 긴 영상도 잘 보지 않고 대부분 쇼츠, 숏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롤로그를 만드실 때도 이미지 중심으로 된 그런 프롤로그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썸네일을 만드셔야겠죠. 썸네일 만드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카테고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꿀팁 하나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기소개 카테고리를 반드시 만들어 놓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소개란이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블로그를 네이버에 치게 되면 이 소개글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알고리즘이 이 소개글을 보고 이 네이버 블로그는 뭘 할지 대략적으로 간파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만약 소개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블로그로 검색을 해도 검색이 잘 안 잡힙니다. 이렇게 저도 네이버에 오리자 블로그라고 검색을 하면은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상단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단에는 누구일까? 오리자 소개글 이렇게 먼저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반드시 소개란을 카테고리를 만드시고 거기에 자기소개를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여러분의 소개 카테고리를 만들고 여기에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 소개를 누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알고리즘이 봅니다. 네이버 알고리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정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약 800자 정도 되는 자기소개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늘 소개해드린 거 잠깐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려드린 글 쓰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총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정체성 확립입니다. 돈 되는 블로거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하고 거기로 꾸준히 6개월 동안 글을 쓴다는 마인드로 시작하시면 좋아요. 또한 디자인은 가독성이 좋아서 독자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고 카테고리에는 자기소개를 적어놓고 거기에 네이버 알고리즘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글을 작성해 나갈지 적어두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3가지만 적용하셔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께 블로그 기초 세팅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요. 막상 블로그 근데 시작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글쓰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유튜브나 릴스 이런 숏폼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비중이 옛날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블로그는 텍스트가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글을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막막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블로그 글을 1000자 이상 써야 된다, 2000자 써야 된다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감도 안 오더라고요. 블로그는 글자 수를 채워야 하니까 이게 부담스럽고 너무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돈을 주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도서관 가서 블로그 관련 책을 여러 개 읽고 글 쓰는 방법 등을 좀 연구를 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 글들을 보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기억들을 바탕으로 제가 만든 블로그 글쓰기용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글 쓰는데 30분이면 충분히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블로그 글 1분 만에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AI로 글을 쓰고 복붙해가지고 1분 만에 딱 이제 올리는 그런 영상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네이버는 작성 시간도 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1분 만에 이렇게 글이 탁탁 써진다는 게 사실은 AI의 복붙이 아니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글은 저품질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한 글당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막막할 수 있어요. 어렵고 막막해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지만 계속 쓰다 보면 여러분들도 성장합니다. 그만큼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30분 정도면 충분히 글 하나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블로그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제 머릿속에서 나와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AI의 도움도 받고 검색해서 뭐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AI의 도움을 받을 때는 저품질에 빠지지 않게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이제 나중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고 꼭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댓글에 블로그 운영하면서 궁금하셨던 점 아니면은 너무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좀 제작하고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새날이었습니다. 안녕!